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테슬라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오르고 있죠?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오르더라도 막 그냥 한 번에 팍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슈를 왜 챙겨봐야 되는지 또 왜 4분기도 테슬라가 기대가 되고 있는지 전 연말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일론 머스크와 앞서서 이 테슬라는 어떻게 오를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FSD 요것만 보면 됩니다. 요것만. 최근 들어서 FSD 14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FSD 14가 나온 순간부터 테슬라는 변화될 거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FSD 14가 나오고 나서 계속 업데이트 14.1, 업데이트 14.2, 업데이트 13.3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3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FSD 14 버전부터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3월부터 얘기했거든요. 아마 테슬라가 변화되는 시점은 14부터 변환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14부터 어떻게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기술력이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이 포인트가 14때부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전 그래서 인터뷰 내용도 끝까지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14를 만들고 나서 뭘 공개를 했냐. 2시간 자율주행 영상을 공개를 했고 테스트 장소는 뉴욕 맨해튼 도심과 세계의 가장 복잡한 교통 환경이 있는 곳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사람 없는 도로에서 움직이는 차량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14 버전부터는 복잡한 곳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전하기 어렵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 그런 곳에서 테스트를 했고 이런 테스트가 된다면 뭐예요? 자율주행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테스트를 진행하며 발전을 하니까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그래서 이 FSD를 탑재한 차량이 2시간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고요. 뉴욕을 통과했다면 이제 앞으로 서울, 도쿄, 베이징, 파리, 런던 등 글로벌 주요 도시에 앞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언제부터? FSD 14부터. 왜? 복잡한 도로에 주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아직도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에 의심한다라고 하면 영상을 직접 보래요. 그래서 영상들 여러분들 많이 남겨있죠. 영상들 보면 너무나도 깔끔하게 운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FSD가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11.3 버전으로 또 주행을 했다. 업데이트를 또 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2시간을 주행을 했고 이제야 머스크가 말하는 스스로라는 생각을 한다는 뜻을 이해했다. 이 주행을 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타봤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보다 영상만 본 사람들, 그냥 테슬라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탄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평가들과 후기들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다. 사람들도. 그래서 탄 사람들은 비판을 안 하죠. 댓글 보면 뭡니까? SNS에 올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하는 사람들의 댓글 후기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행해서 좋게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말합니다. 이 차는 지금까지 어떤 차보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 문제로 삼아 해결한다. 그래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으로 지금보다 10배 더 스마트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업데이트 하려는 게 뭐예요? 자꾸 이제 14에서 딱 14가 끝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계속 하잖아요. 특히나 이 14부터 업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업데이트 중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게 빠른 속도로 운전할 건지 아니면 이 적극성 있게 차선 변경하면서 왔다 갔다 갈라치기 하면서 운전할 건지 얘네가 스스로 판단한대요. 사람의 운전의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이 거리, 주차장, 차고, 도로 등 선택이 가능하고 도착지 주차 옵션까지 이런 실시간 인식 강화가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년 뒤, 2년 뒤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전기차 인식이 아직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어나는 지금 그 단계에 있는데 이제 사람보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2025년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 자율주행의 100만 당일당 무려 테슬라 차량 사고가 제일 낮은 건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운전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이슈가 나올 때 그 상황을 보면 테슬라의 FSD와 자율주행을 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수동 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비판함으로써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탓하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차량에 이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FSD를 켰는지 안 켰는지. 그래서 나중에 다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 테슬라의 운전에 수동적인 사람들이 다 이제 사고를 난 거고 사람 운전자도 당연하게 난 거고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킨 사람들은 사고율이 너무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평가받고 있던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고 있는 웨이모 자율주행보다 사고율이 무려 30%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FSD의 구독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늘어날 것이고 구독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FSD 14버전부터 10배 향상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시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분기마저도 하락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테슬라의 방향은 바로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판매량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실적 발표가 3분기에 너무나도 잘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가 줬고요. 하지만 이제 4분기는 어떤 이슈로 올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 판매량도 판매량인데 이제 FSD의 14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국내 출시, 도쿄 출시 등등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그에 따라서 월 결제, 구독 가입 그런 부분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계속 내리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판매량이 더 증가가 될 거다.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4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분기의 그래프를 봤을 때 이때 초창기 때 그래프를 이렇게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가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휘청이었던 걸 보이시죠? 근데 지금 스타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분기에서 시작 압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만큼보다 AI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지금 이 사회가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신차 등록 차량만 보더라도 10월 이후 누적 등록이 무려 33,000대나 증가하면서 강력하게 올라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판매 속도가 전년 대비해서 20%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보험 등록이 16,000대 이상 유지 시 4분기는 역대 최고 매출과 분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슬라는요, 여러분들 떨어질 때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악재로 떨어지니까 이제 테슬라는 끝났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봐야 된다. 테슬라를 둘러싼 루머들이 늘 존재를 했고 이때 2018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 얘기도 했죠. 해리스 바이든 정부 때 테슬라를 너무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고 취급도 안 해줬죠. 하지만 천재는 항상 비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막으려고 하죠. 성공하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루머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못 올라가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루머가 있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장을 압수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 확대와 현재 판매량이 급등하고 있죠. 말이 다르죠. 루머는 항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더 싸게 살려고 이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루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악재 때 사고 호재 때 팔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머에 속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찌라시, 루머, 누가 그랬다더라 절대 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유럽에는 테슬라의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 유럽, 불업, 터키 등에서 수요가 대체되어 판매가 또 급등했습니다. 그쵸?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시각적으로만 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또 한국은 뭡니까? 품질, 결함, 그리고 화재 위험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언론이 그렇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쵸? 찌라시도 굉장히 많죠. 그쵸?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좀 갈라치기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지 마셔라. 이 루머와 뭐 뉴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극적인 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극적인 걸 보여줘야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만 그런 것만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믿지 마라. 그냥 그 정도구나 하고 실제로 타보던가 아니면은 확인을 해보던가 그리고 얼마나 사건에 많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된다? 모델 Y 수입차 판매량이 1위를 기록하면서 9월에 내연기관을 포함해 판매 2위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다? 루머와 찌라시 등등 너무나도 악재는 항상 나왔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타격도 없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항상 루머를 퍼뜨리고 악재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기회를 매번 가져가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실적 발표가 있어서 반등이 나왔을 때 개미들은 고점에서 사게 된다. 이게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테슬라는 늘 기회가 있었습니다. 폭락 뒤에 기회가 있었어요. 2020년도에 마이너스 60% 하락을 보여줬고요. 2022년, 2023년에는 마이너스 75%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되고 나서 마이너스 60%를 기록했지만 이 세 가지 모두 폭락이 나온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수익을 가져가 준 게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기회를 줬다고요. 분기마다 상승이 나아졌고 그만큼 테슬라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혁신의 철학을 갖자. 어떻게? 당신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거나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고 실패는 선택사항이다. 그래서 이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테슬라가 떨어질 때 폭락이 올 때 항상 현금 보유하시고 이때 기회를 타서 들어가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계속 저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에 팔지 마라. 여기서도 말하죠. 흔들릴 때 공포에 팔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그게 최고의 전략이다. 이거 나중에 이제 5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때 들을 걸.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있죠. 비트코인도 그때 살 걸. 10만 원일 때 살 걸. 100만 원일 때 살 걸. 1000만 원일 때 살 걸.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1억 돼가지고 1억 때 살 걸. 지금 보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항상 주가는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못 삽니다, 사람들.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얼마예요? $400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싸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폭락이 올 때마다 물량을 모으면서 테슬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말합니다. 경쟁은 대량 생산이다 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2019년 6년간 반복적인 대량 생산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부분에서 모델 3의 위기를 돌파했고 기가팩토리 시스템을 완성하면서 배터리 원가 절감, FSD 칩 자체 개발, 대량 생산 안정화,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기반의 확립까지 경쟁사들은 화려한 프로토타입만 내놓고 실제 대량 생산에서 좌절을 했습니다. 뭐 이런 차 만든다, 저런 차 만든다, 앞으로 미래다, 이런 컨셉카만 만든다 라고 얘기만 해놓고 이룬 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룬 게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의 데이터, 기술 실체를 증명하는 게 바로 테슬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포기를 하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늦추고 있어요. 벤틀리랑 포르쉐 그리고 GM, 포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포기 선언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 40% 축소를 하고 50% 축소하고 그리고 원래 30년까지 벤틀리도 뭐 그랬는데 이제 35년까지 그러니까 기업들은 계속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계속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거지 뭔가 이제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이 테슬라는 너무 아깝다.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그런 종목을 투자할 거면 테슬라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종목 단기적으로 뭔가 호재성으로 올라가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캐시우드는 앞으로 머스크의 보상 안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통과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인은 바로 시장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다 라고 밝혔고, 이 주주투표에서 저는 무조건 이제 다 머스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머스크가 많이 보여줬고 앞으로 이 테슬라의 미래를 바꾸는 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외계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주주들은 상상 이상 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캐시우드의 말이 저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이거 또 말하죠. AI, 로봇, 융합 에너지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서 이 핸드폰만 만들어도 와이파이 그냥 싹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통신사 만들면 게임 끝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다 나중에 혹시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테슬라는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찌라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핸드폰을 만드냐, 통신사를 만드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찌라시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테슬라는 주주들의 상상 이상의 부를 얻게 될 아주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캐시우드 누님이 말한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캐시우드가 앞으로 목표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2030년까지 2029년까지 무려 얼마? 바로 2,600달러를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저는 봐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이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5년 내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테슬라의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앞으로 시장 분위기와 현재 테슬라의 이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분석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테슬라가 여기 보이시는 437달러 그리고 432달러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가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것이 좋고, 떨어진다라면 다음 구간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지켜보셔라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노란색 선 기준으로 보고 있다 라고 텔레그램에 공지해 드렸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했던 노란색 기준으로 상승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텔레그램에서 말했던 37에서 그리고 32 라인을 제가 한번 그려보자면요. 여기 37, 32, 그쵸?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했죠.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 여기를 뚫으면 안 된다. 뚫는 순간 다르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잘 올라가 줬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1시간 보고를 볼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매도들이 지금 너도 나도 날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롱과 숏을 많이 사용하고 레버리지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다. 스키즈가 발생할 수 있다. 스키즈란 뭐예요? 이 거래량을 계속 유동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오고요.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이 공매도들이 계속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계속 이제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키즈가 여기서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키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라는 것도 그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는 여기가 떨어지면 이 다음 자리를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올라가 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잘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대로 저는 고점을 뚫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마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봉이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도 양봉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우상향하는 관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 형태로 계속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테슬라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입니다. 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을 더블 바텀을 치면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올리고,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올리고,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올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반대로 여기 끝에서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 형태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주는, 그렇죠? 계단식으로 올라가주는 형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또 이제 행보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성립이 된 게 바로 여기고요. 박스권이 더블 바텀이 생겼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테슬라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 추후 요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다음 구간까지도 텔레그램에서 계속 공지하고 있고 또 돌파하면은 어떻게 좀 그림을 그릴지 또 어디서 또 매물대가 작용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후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올라간 점을 보고 있지만 텔레그램을 좀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스권 여기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절대 뚫리면 안 됩니다. 400달러. 자,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저께 분명 말씀드렸죠. 여기서 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니까 조심해라. 여기서 올라가는 걸 보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내려오면 어디까지 열려 있다? 여기 써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바로 보시는 194달러 그리고 195달러까지 열려 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 관점이 틀리려면은 어디를 돌파해야 된다? 여기 박스권 구간. 바로 208달러 그리고 214달러 여기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저항 오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떨어졌죠. 또 올라가니까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계속 압력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매도세가 여기서 오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를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럼 언젠간 뚫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강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시나리오처럼 말한 것처럼 요 자리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10월 29일 날 말씀을 드렸고 이 저항 부근에서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 정말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이 밀리는 자리가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으나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까지 안 밀리고 이대로 그냥 상승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살짝 이렇게 터치하다가 그거는 이제 매도세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지켜주면서 삐쩍 나와도 되는데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엔비디아의 다음 큰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40달러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를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팔란티어는 제가 이제 잘 못 올려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올릴 때 팔란티어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199달러, 203달러 이 라인에서 저항이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99달러, 193달러, 그쵸? 정확하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항 오고 있죠. 저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뜬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매물대까지 가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려드릴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거나 뚫면은 여기 고점을 뚫면 203달러를 뚫면 바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주워 담는 전략을 또 다시 한번 제가 또 시나리오를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려서 그때는 뭐다? 여기서 더 큰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돌파하는지 아니면 내려오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제 전략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제가 여러분들 좋아요 구걸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예전보다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이 정확한 자리들을 좀 섬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무료방을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좋아요 구걸 하는 이유도 그만큼의 보상을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 텔레그램을 안 들어오신다? 정말 많은 후회를 하실 겁니다. 이게 보고 안 보고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때도 제가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서 여기서 몇 번 수익을 들었냐면 무려 4번이나 수익을 들었어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2번, 3번,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제가 한 번 더 들어가라고 했죠. 4번. 이렇게 4번이나 수익을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점만 잘 보더라도 단기적인 수익이라도 어느 정도, 제 목표가 뭐냐면 적어도 고점에서 물리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적어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줘야 내가 탈출할 때 좀 편하고 여기서 그래도 반등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1% 이상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제가 매번 매물대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요즘에 잘 맞춰주고 있는데 저도 가끔은 틀리겠죠. 그 틀릴 때마다도 수정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보시고 안 챙겨보시는 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시청하면 그 부분에서 충분한 보답을 제가 이 텔레그램 안에서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이 영상에서 제가 녹화하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텔레그램 관점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를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서 공지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불장 사이클 제가 12월까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까지 정말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도 제 구독자님들만큼은 적어도 이 시장 사이클에서 많이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텔레그램에서 계속 이렇게 공지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을 들어오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무료로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 설명란에 펼치면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걸 누르시면 어떤 게 뜨냐? 텔레그램 입장 버튼이 뜹니다. 이렇게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바로 링크가 뜨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번 관점 확인하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수정이 계속되면 제가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면 좋아요 구걸 안 하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거든요. 긴급할 때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벤트 종목도 이제 꾸준하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딱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텔레그램도 제가 정말 섬세하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텔레그램에서 좋아요, 관점 올릴 때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